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3일입니다. 어제 보면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선 장군 마냥 박수를 받고 들어와 앉아서 굉장히 보면은 그야말로 득이양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대목 좀 해설해 주세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 어제 얘기하는 걸 다 보면서 참 이제 이 양반이 네. 어디서 이렇게 족보에도 없는 얘기를 사실 근거도 없이 네. 이렇게 지저대는지 참 희한하대요. 아, 족보에 없는 얘기예요? 족보에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족보에 없는 얘기를 또 트위터에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반이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그 회동하는 53분간에 옆방에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예. 그러니까 이 벌어진 일을 해석하는데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귀동냥도 못 했으니까. 지금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바로 문 대통령이 저 개선장군처럼 뭐 장관들 박수 받으면서 헤헤 웃으면서 뭐 평화가 왔어요, 뭐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왔어요. 근데 예. 이 양반 국무회의 발언을 읽어보면서 네. 이 양반이 저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만남의 주제가 뭡니까?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저기 아니, 정확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저 대통령이 SNS 트위터에 올린 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1번 아닙니까? 네. 비핵화 회담이었던 게 비핵화 회담. 예. 근데 비핵화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 뭐 사상 최초라고 그렇게 뭐 자랑을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 최초로. 그 DMZ에서 만났다. DMZ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도 사상 최초가 있어요. 최전방 GP를 방문했는데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다. 뭘 대단해 이렇게. 또 있어요. 셋째. 또 있어요.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니라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거의 뭐 딱 탁현면이 수준으로 누가 썼네. 네. 아니 지금 그때 벌어진 판문점에서 네.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논의한 한반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잖아요. 자, 네. 그거를 네. 어제 네. 이렇게 허황한 얘기, 족보에도 없는 얘기, 26년에 걸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보려온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네. 이 북한 핵을 제거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사상 최고처럼 뭐 어저께 결혼식을 갔는데 말이에요. 네. 결혼식장 화려하고 그냥 사상 최초로 꽃다발을 뭐 2천만 원씩 갖다 놓고 사상 최초로 그냥 뭐 스테이크도 20만 원짜리고 했는데 근데 그거 가봤더니 그 무슨 결혼식이냐 했더니 우리 마누라 결혼식이었네. 자, 사상 최초인데, 자,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상 최초라고 그렇게 흥분한 그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여기다 대고 얘기해요. 살짝. 예. 뉴욕타임즈 보도예요. 네, NYT. 이번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네. 미 행정부 내에서 새로운 협상안이 형성됐다. 네. 이 개념은 핵 동결이다. 핵 동결. 프리즈. 뉴클리어 프리즈죠. 네.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판문점 회담이라는 게 하노이 방정식의 완전 폐기이고 이로써 김정은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주석궁에 돌아가서 쫄병들 불러놓고 다 그랬다는 거야.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네. 그 뉴욕타임즈 이렇게 가면 북한의 핵 동결을 이제 협상안으로 가면은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이제 제거 못한다. 프리즈니까 현상 유지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미사일 영역도 제한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대해서 불튼이 열받아가지고 미국 대통령 안보실장이죠. 안보보좌관이니까. 네, 안보보좌관이죠. 북한의 핵 동결이라는 협상안에 대해서는 논의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비열한 시도이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 또 뉴욕 타임즈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꼭 물어보니까. 스티브 비건 저 대표한테 네. 협상 대표죠. 네.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 입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 우선 NYT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NYT.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핵 동결과 비핵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핵은요, 과거의 핵, 오늘의 핵, 내일의 핵이 있습니다. 즉 핵을 개발할 때까지 그 수많은 20몇 년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핵 개발 과정을 알아야지 이놈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렇죠. 그걸 과거의 핵이라 그럽니다. 이 과거를 알려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찰을 하고. 현재 핵은 뭐냐니까 지금 26기를 갖고 있는지 28기를 갖고 있는지 그 현재 핵입니다. 자, freeze, 즉 핵 동결이라면 현재 26기 갖고 있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야. 50 내지 60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추정 55기로 합시다. 딱 외우기 쉽게. 55 북한이 55기 핵탄두를 갖고 있다면 55기까지 인정을 해줘. 그렇죠. 그 대신 네가 앞으로는 만들지 미래 핵에 대해서는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freeze, 핵 동결이고 비핵화는 미래 핵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핵도 처음에 우리 하노이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 55기 몽땅 우리 배에다 실어. 그러면 저쪽 테네시주 맞나요?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갖다 놔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 대신 또 하나 있어. 그렇게 해놓고 너희 옛날 보니까 그동안 20여 년 동안 만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놈들도 만든 과정에 있던 놈 참여했던 놈들도 너 이제 더 이상 핵 개발하고 있지 않냐? 너 딴 데 가. 이걸 정리하는 과거 이 전체가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저 트럼프 행정부가 네. 이번에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네. 핵 동결을 얘기했다라고 이제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거, 네. 야 과거 핵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몽땅 실어가지고 항공모함에서 갖다 보내고 우리가 다 사찰해가지고 니들이 다 공개해. 과거에 얼마를 핵물질 추출했고 만들었고 그걸 자 일단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몽땅 실어. 핵물질은 다 실어서 우리 갖고 가야지 되는 거고 그 답을 12월 말까지라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다 이제 말짱 허당이 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게 김정은으로 봐서 그렇게 고마운 하늘에서 온 천사가 누구일까요? 사상 처음으로 그걸 허용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얘기가 맞는 NYT 말이 맞다면은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살 수 있는 양쪽에 날개를 달아준 사상 최초의 인물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우리가 황태준 TV가 저 판문점 네. 핵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님들은 네. 저희 얘기가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비건이 뉴욕타임즈에 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했어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네. 영향력 있는 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네. 스티브 비건은 멘트. 스티브 비건은 이렇게 말했다라고서 인용 보도를 한 거야. 멘트를 딴 거군요. 멘트를 딴 거지. 네. 그 멘트를 어디에서 땄느냐? 네. 저 김정은이 만나고 이제 폼페이오 비행기 타고 비건은 폼페이오 쫄병이니까 예. 국무장관 쫄병이 그 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수행 기자들한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오프 더 레코드로 비건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네. 북한이 보유하는 대량 살상 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네. 완전한 동결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동결. 완전한 동결입니다. 동결. 그리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WMD를 만약에 동결한다면은 네.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 네. 연락사무소 등을에 관한 양보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노이까지 이 사람들이 얘기는 핵 동결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핵 무기를 다 내놓고 그다음에 넥스트 웨브는 핵 전체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하고 이걸 끝나면은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네. 동결 그리고 동결이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관계 개선,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양을 제시했다 북한한테.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리해서 지금 북한과 접촉하는 스티브 비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내년에 있는 미국의 대선을 갖다 염두에 두고 그죠? 모라토리엄, 현상 유지. 그렇죠. 더 이상 뭐 너희 사고만 치지 않으면 좋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불같이 화를 냈던 볼트는 사실 보면 북한의 레임 체인지, 체제 전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 내에도 스티브 비건 그다음에 폼페이오의 일종의 온건파 좀 대화하겠다는 이쪽과 볼튼 같이 아니야 동결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비핵화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거 안 되면 레짐 체인지도 해야 돼 이 충돌은 없습니까? 충돌이 있는 거죠. 네. 스티브 비건도 네. 미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중간에 동시병행적인 뭐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몇 가지 절차 단계를 둘 수 있다라고 동시적 단계죠. 동시적 단계적 얘기를 한 거죠. 예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흥분하셔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 두 가지 보도 미국 언론에 있죠. 그러니까 악시오스는 네. 비건이 아이 뭐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엿먹으라고 그러서 그 오프 더 레코드를 그냥 깨버린 거야. 깼군요. 오프 더 레코드라는 전제로 얘기한 거는 네. 팩트니까. 네네. 그 스티브 비건이 저 하노이 회담은 우리가 뭐 너무 상세히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폼페이 옆에 세우고서 한 거 아닙니까? 한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게 제시한 거는 영어로 한 장, 뭐 한 장 해서 두장 줬다. 답을 12월 말까지 가져오겠다는데 그 답안지 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야, 니들이 성의를 보여서 그리고 핵 프리징이라는 거는 사찰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자면 프리징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동시에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땅굴에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주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문재인 헛개보이나, 상상이 아니라 망상이다. 아니,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쭙고 싶어요. 네. 아니 문 대통령, 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협상안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시건벌떡했다라는 53분간이나 시간 벌떡 했다는데. 그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맞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안전을 어떻게 담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우리 저 딸아이하고 외손자는 동남아로 보냈습니다. 그런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이러고서 저 국무회의 와가지고 뭐 개선장군처럼 뭐 사상 최초로 뭐 저 넥타이 메고 뭐 무슨 뭐 GP 갔다고 GP가 아니고 뭐야 어디야? GP 맞아. 최전방 GP 갔다고 이 사람은 보면은 진짜 뭐 삐고 뭐 뭡니까 저거 뭐라 그래? 족보 바보. 없는 사람이야. 바보야 바보. 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아니 도대체 그 양반 국무회의 그 읽어봐도 그럼 비핵화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를 줘 없어 그냥 사상 최초로 갔다가 만났고 사상 최초로 한미 양국 대통령 GMG를 방문했고 사상 최초로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니라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아니 갔고 이 양반 저 SNS에도 강조하고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해. 아니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안 한다 비핵화가 포기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판문점에서 네. 아니 저기 문간방에 저 이상한 여자 가지고 남편하고 뭐 53분간 사고 치고 하는데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뭐 좋은 일 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아니 끊임없는 상상이 아니고 지금 현 수준에서 망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어제도 마침 보니까 밤 저녁 한 10시, 11시 모든 이른바 관변 언론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KBS인데 김정은과 김정은이 어떠한 그 영롱한 자세로서 트럼프 대통령 평양과 그 판문점을 계속 이원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KBS인지 아니면 조선방송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자랑을 하고 자기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바로 내년 총선 앞두고 역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는 상상력을 발동하라 그러는 건 이게 앞으로 얼마를 더 퍼질지 모르겠어요. 첫째, 이게 바로 기상천외하다고 그러죠. 어떤 기상천외한 얘기 나올지 모르고 저는 더 무서운 얘기가 이거예요.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풍부하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국민들의 저 어려움을 호도하고 나라 곳간 다 헐겠다 이거 아닙니까? 상상
아니 무슨 뭐 국가 부채를 뭐 꼭 GDP 40% 할 필요 뭐 있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상서 발휘해서 쏟아붓고. 또 하나 있지. 북한에 대해서도 뭐 아니 그러고. 국내 정치 얘기니까 풍부한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른바 자유 우파를 갖다 분열시키고 적폐 세력들 어떻게 그다음에 상상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서 교란시키고 드디어는 보면은 그다음 바른 말하는 놈들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하는 놈들은 모조리 괴롭히고 그다음에 조금 좀 보면 강성인 야당의 의원들은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줘주고 가공할 상상력이 예, 풍부한 상상력 즉 가공할 상상력의 정치가 곧 전개될 것 같습니다.